안녕하세요. CL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영미입니다. 착상과 임신의 발달은 좋은 양질의 배아도 필요하고 좋은 수용성을 가진 내막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배아라도 내막이 좋지 않으면 제대로 착상도 안 될 뿐더러 착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강한 아기까지 출산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의 자궁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진료인 촉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촉진, 시진, 문진하는 것이 가볍게 또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주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촉진을 반드시 해서 자궁 자체의 염증의 문제라든가 압통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어떤 증상 여부를 같이 평가해서 염증을 꼭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습관성 유산과 자궁의 염증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 염증이 지속이 되면 자궁 내막의 수용성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임신이 방해가 되고 임신율이 또 떨어지게 되고 배란기나 황체기 때 그 자궁 수축 패턴을 또 변화시켜요. 그래서 자궁 수축의 변화가 오게 되면 착상이 됐다 하더라도 초기에 유산의 위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에도 발표된 것을 보면 보조생식수를 시행하는 환자의 한 25% 정도에서는 만성 자궁 내막염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습관성 유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 밝혀졌다 하더라도 치료가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착상 전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자궁에 기형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수술적인 요법, 약물 치료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부분이 있겠지만 자신의 몸 상태, 그러니까 즉 자궁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복 유산을 경험하면서도 특별한 원인이 찾기가 어렵다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자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염증의 과정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해결해 준다면 습관성 유산이라고 진단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자 자신도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치료를 잘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착상에 도움이 되는 비법은 배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궁의 수용성을 높이는 해결책을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염증 같은 거를 치료해 주는 문제, 자궁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좋은 영양제를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유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 하지만 원인을 다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정확하게 이것이 원인이다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고 계속 저와 함께 다른 자궁의 문제는 없는지 처음부터 확인을 해보고 치료를 잘 해보면 반드시 임신을 유지하셔서 건강한 아기까지 출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자궁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난임 해결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요?